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6월 1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.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. 박찬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아침엔 정말 2,400도 무너지는 줄 알고 정말 아찔했습니다.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글로벌 긴축 기조가 우리 증시를 억눌렀습니다. 전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스위스와 영국도 곧바로 금리를 올렸는데요. 유럽 중앙은행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잇따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장 초반 2% 넘게 급락했던 우리 증시는 장중 미국 선물지수가 1%대로 반등하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. 한편 계속된 하락으로 이 코스피 지수는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.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 PE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면 코스피 PER은 전날 16일 기준으로 10.68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지난 2019년도 5월 말과 동일했습니다. 이 PER이 30을 넘기면서 거품 우려가 나왔던 작년 상반기 대비로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PER은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수익성 지표인데요.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또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일반적으로 PER이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말을 합니다. 19년도 5월 말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코스피는 과매도로 인해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유동성 폭발 이전 수준으로 PER이 돌아갔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?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PER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종 특성상 PER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10에서 20대 사이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우선주, 그리고 현대차 이 네 가지 종목은 PER이 1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내외 약재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코스피 2,400선은 우리가 지켜냈지만 삼성전자 6만 원 선은 결국 못 지켜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국민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월 이 10만 전자를 앞두고 주가가 꺾였습니다. 계속된 호실적과 이 대규모 투자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 속에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. 결국 오늘 1.8% 하락해서 5만 전자가 현실화됐는데요. 1년 7개월 만에 6만 원이 깨졌습니다. 고점 대비로는 40% 가까이 급락한 수준입니다. 이런 가운데 동학개미들의 삼성전자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6월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까지 2.5조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들은 10거래일 내리 팔아치우면서 2조 원이나 물량을 던졌습니다. 올해 들어서는 순매수 금액이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데요.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64,789원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8% 손실률입니다.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를 보유한 소액 주주는 총 506만 명에 달했는데 작년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손실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. 이 몇 달 이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계속 다르게 흘러온 삼성전자인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? 아쉽게도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당초 기대와 달리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수요 둔화로 하반기 반도체 업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속속들이 낮추고 있습니다. 목표가보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보고서를 발표한 유진투자증권은 내년까지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7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.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60조 7천억 원에서 58조 3천억 원으로 4% 정도 하향 조정했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49조 7천억 원에서 40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. 전날 보고서를 발표한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8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조 원가량 낮췄고요. 매출액 추정치도 기존보다 4조 원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. 이 밖에 상상인증권과 키움증권은 63조 원대,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56조 원대로 유지했습니다. 한편 상상인증권은 주가가 5만 4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목표가 7만 4천 원을 제시했던 상상인증권은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. 마찬가지로 계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그 이유였습니다. 실제로 연말에 유동성 경색이 극에 달해 수요가 줄고 업황이 악화되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상 가격보다 높은 5만 7천 원 위에서 실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총 1,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바닥 찾기가 한창인데요.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대장주들 주가가 앞서 예상한 이 바닥권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.